회원교단 탈퇴 논의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결국 이홍정 총무의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이단 JMS가 정명석 교주에 이어 2인자 정조은까지 구속되자 내부 결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찬양단체가 대학들을 순회하며 연합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선교왕국이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 열릴 선교왕국 대회 일정과 세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진으로 피해 입은 튀르키예 지역에 한국교회 이름의 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내년 100주년을 앞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는 차별금지법 옹호 논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회원교단인 감리교회 안에서도 NCCK 탈퇴 찬성안을 연회가 속속 통과시키면서 NCCK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던 이홍정 총무에 대해서도 의사를 최종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약 2주간 진행된 기독교 대한감리회 정기연회. 가장 주목된 사안은 NCCK 탈퇴에 관한 안건이었습니다. 감리회는 중부연회와 충청연회 총 2개 연회에서 NCCK와 WCC 탈퇴 찬성안이 통과됐습니다. 정기연회 기간의 시작부터 가장 규모가 큰 중부연회가 NCCK 탈퇴안을 가결했다는 소식에 한때 연회들의 탈퇴 릴레이가 진행될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안건을 다룬 건 2개 연회에서 그쳤습니다. 우리 총회 차원에서 지금 연구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총회 차원에서 연구 조사를 기다려보자 그런 아마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한편 감리회 등 회원교단의 탈퇴 논의와 차별금지법 옹호 논란에 대한 책임으로 지난달 사임 의사를 밝혔던 이홍정 총무에 대해 NCCK는 이 총무의 사임을 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쭉 지내면서 좀 보니까 거두기는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이 세워졌습니다. 이번에서는 사임 의사 표명하신 것을 받아들여서 다만 수리 시기에 대해선 의견에 조금씩 차이를 보였습니다. NCCK 임원회는 이 총무의 건강 악화와 그간의 헌신을 고려해 3개월의 휴직 기간을 두고 이 총무의 사임을 오는 7월 다음 실행위원회에서 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 시점에 사표를 수리해 곧바로 인선위원회 조직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과 임원회의 제안대로 수리를 미뤄 숙려 기간을 갖자는 입장으로 나뉜 겁니다. 결국 긴 논의 끝에 NCCK는 약 3개월간의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며 이 총무의 사임을 오는 7월 20일 실행위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모임을 이후로 사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저런 조정은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3개월에 만약에 여백이 주어진다고 해도 저는 사무국 운영 등등의 일선의 모든 업무에서는 떠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리회 측은 이 총무 사임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교단 내 대책연구위원회는 NCCK와의 대화를 성실하게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주자치연회를 제외한 모든 연회 일정을 마친 감리회는 이번에 일부 연회에서 통과된 NCCK 탈퇴 안건을 향후 입법총회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이단 JMS 정명석 교주와 2인자로 불리던 정조은이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도 JMS가 내부 결집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교도들을 향해 정명석의 성범죄를 이성간의 행위로 봤다면 회개하라는 명령을 내린 건데요. 탈퇴자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인권적 성범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단 JMS. 교주 정명석과 2인자로 불리던 정조은이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JMS는 교도들의 탈퇴가 잇따르자 체제 유지를 위해 내부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JMS 탈퇴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는 정조은이 담임하고 있는 JMS 소속 주님의 흰돌교회의 교도들 중 정명석의 성범죄를 이해하고 극복한 자들만 함께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로 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JMS 측에서 정명석의 성범죄를 이성간의 행위로 본 것을 회개하고 이를 영적인 사랑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내용의 증언들도 나왔습니다.
JMS 한 탈퇴자에 따르면 JMS는 4월부터 6월까지 매일 새벽 회개하라는 70일 작정 회개 기도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JMS가 조직적인 성범죄를 전면 부인해왔던 것과는 달리 성추행 등 일부 범죄를 인정하고 교도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이단에서 교주의 힘이 약해지면 정조은과 같은 2대가 나오고 2대마저 무너지는 내부 분열 상황에서는 또 다른 3대가 나오면서 교도들을 새롭게 결집해 신흥 2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시간이 많이 나고 보니까 이제 2대들이 막 나옵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 정명석이하고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 자체가 죄인지 악인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가 된 거예요. 이단들이 세대 교체가 된다. 2대, 3대째. 그다음에 이제 3대가 넘으면 이제 신흥 종교로 발전할 가능성도 커요. 정조은은 지난 3월 자신은 도리어 정명석의 성범죄를 말렸다고 선을 그었지만 최근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JMS 활동을 추적해온 김도영 단국대 교수는 정명석의 해외 도피 중에도 성범죄를 도우며 JMS를 이끌어왔던 정조은이 교주와 피해자들을 이용해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각을 보였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분열을 예측한 바 있습니다. JMS 안에 있는 일단의 무리들이 정조은을 횡령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다음에 지금 나오는 반응이 자기 교회 피해자가 7명이 있고 2명은 미성년자다.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은 나는 내 교회에 있는 미성년 피해자들 이용해서 니들이 존경하는 정명석을 다시 고소하겠다. 그러니 이제 중단해라. 한편 정명석의 1심 구속 만기일인 27일을 앞두고 검찰은 한국인 여신도 강제추행과 외국인 여신도들에 대한 무고 혐의로 정명석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JMS 성폭행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정민영 변호사는 JMS의 조직적인 범죄 은폐 시도로 허위 진술을 했던 피해자들도 마음을 바꿔 범죄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크게 불거지고 나니까 내가 사실 그때 JMS 쪽에서 너무 강하게 압박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이라도 사실 바로 잡겠다. 추가 기소가 됐으니까 제 생각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내부 분열을 수습하고 교도들을 결집하려는 시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명석의 추가 구속 여부가 체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쏠립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대학생들은 우리나라 기독교의 미래를 책임질 재원들로 한국교회는 이들을 통한 복음 전파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선 대학생들이 자발적인 부흥을 이끌어낼 만큼 청년들의 에너지와 열정이 만들어내는 파급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찬양단체가 국내 대학을 순회하며 부흥을 이끌어낼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들이 폴짝폴짝 뛰고 손을 대며 춤을 추기도 합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다 같이 손뼉을 치고 음악에 맞춰 찬양도 부릅니다. 찬양팀 아이자야 61이 진행한 대학교 연합집회 현장의 모습입니다. 캠퍼스 안에서 이러한 뜨거운 예배가 열렸다는 게 너무 은혜롭고 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정말 작은 씨앗이 되어서 널리 복음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이번 연합집회를 마련한 이유는 한국형 에즈베리 부흥을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에즈베리 부흥은 지난 2월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로 학생들의 연합예배가 미국 사회 전역으로 확산된 사건을 말합니다.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선 17일 동안 대학생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에즈베리 대학과 같은 그 부흥의 역사, 그 사랑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에리카 캠퍼스와 그것을 넘어서 모든 캠퍼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고대하고 또 축복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아이자야 61은 2015년 결성돼 20여 개 대학교에서 찬양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3월부터 이화여대 등 3개 학교에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한양대 연합집회에서 설교에 나선 우리는교회 박광리 담임 목사는 참여한 청년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노력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복음의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복음의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과 나눔을 통하여서 이 캠퍼스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의 이야기가 재생산되고 아이자야 61 조성민 리더는 복음을 받아들인 대학생들은 일상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 된다면 일상 가운데에서 모든 곳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아이자야 61은 우리나라 캠퍼스에서도 미국의 캠퍼스와 같이 예배의 불길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청년들에게 선교적 마음을 심기 위한 2023 선교 한국대회가 오는 8월 경북 포항에서 개최됩니다. 선교한국은 2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열릴 대회의 세부 내용과 달라지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5년의 역사를 가진 선교한국대회는 1988년부터 2년마다 열려온 국내 대학교 선교단체의 축제입니다. 지난 17회까지 대회를 거쳐간 3만 5천 명의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했고 한국 선교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올해 열리는 18회 선교한국대회는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대면으로 열립니다. 또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열리는 첫 대회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위치한 기쁨의 교회와 한동대학교 총 2곳에서 4박 5일간의 일정이 진행됩니다. 선교한국은 지방 청년들이 선교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교회들이 이 선교에 동참하는 특권으로부터 많이 소외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또 되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한국은 올해 대회의 주요 목표를 선교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선교사가 감소하는 시대 속 먼저 선교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교계의 젊은 사역자와 중견 리더들이 강사로 나서 주제 강의와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또한 참가자들이 선교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다이나믹 배움터와 선교지의 생생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선교단체 박람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선교의 기본으로 돌아가 청년들이 다시 선교 비전을 품을 수 있는 대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이 대회에 와서 선교가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알아가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었다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도 있다. 선교한국은 청년들의 마음에 선교 비전을 심는다는 의미로 올해 주제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로 정했습니다. 최엽 사무총장은 단순히 하룻밤 뜨거웠던 집회에 그치는 것이 아닌 청년들이 선교 비전을 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울진 산불 피해 이주민에 이어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보금자리를 선물합니다. 한교총은 20일 상임회장 회의를 열고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에 한국교회 이름으로 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교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이날 직접 후원금을 전달하기보다 한국교회가 현지에 집을 지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회원 교단들의 후원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한교총은 또 주택단지와 함께 문화센터를 설립해 튀르키예 청년층을 중심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할 계획입니다. 주택건설은 튀르키예 교회연합회를 통해 진행되며 실무협의회는 한국인 사역자협의회와 튀르키예 동남부협의회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가 다음 세대 목회자 양성을 위해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기성신학대학원 전액장학금 운동본부는 21일 서울 신길교회에서 2023년 장학생 3기 수여식 및 후원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3기 장학생은 모두 30명으로 서울신대 신대원 재학생이 대상이며 졸업 때까지 한 명당 매년 700만 원씩, 신입생 기준 3년간 총 2,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대표단장 이기용 목사는 전액 장학금 운동이지만 핵심은 돈이 아니라며 선배 목회자들의 멘토링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배워 앞으로 더 귀하게 쓰이는 목회자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거나 참배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복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시작된 야스쿠니 신사의 충계 예배제를 맞아 공물을 바쳤습니다. 일본 국회의원 약 90명도 같은 날 신사에 집단으로 참배했습니다. 연립빌라, 소형 오피스텔 등 전셋값이 매매 가격에 육박하는 깡통 전세 우려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3월 전국에서 연립 다세대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3월 조사 기준 연립 다세대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 대덕구로 전세가율이 무려 131.8%에 달하고 대전시 전체 연립 다세대 평균 전세가율은 100.7%에 달했습니다. 또 경기도 평택시의 전세가율도 100.4%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세가율은 부동산 매매 가격에 대한 전세 가격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100%가 넘으면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높은 것을 뜻합니다. 24일부터 5박 7일간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로 시작된 70년 동맹의 역사를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미 정상의 부부 동반 한국전 기념비 방문과 더불어 윤 대통령에게 미국 수뇌부가 직접 정세 브리핑을 하는 점 등이 이례적입니다. 양국은 이를 통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가 여전히 굳건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변함없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 실효적인 수준으로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대검찰청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대검은 양형위원회로부터 의견 요청을 받고 내부 검토 분석을 거쳐 이달 13일 양형 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아동 청소년 상대 성매매 범죄는 피해자에게 끼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약취 유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관련 중대범죄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이 낸 의견서는 27일 출범하는 제9기 양형위원회가 범죄의 양형 기준을 결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한국과 영국, 일본 국회의원들이 20일 제19차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를 개최하고 북한 일반 주민에게 직접 인터넷을 제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만들고 책임을 지우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보통 국가적 해킹 범죄에는 같은 방식으로 보복하는데 북한은 인터넷 사용이 제한돼 있다 보니 해킹의 의미가 없어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등을 규탄하고 불법 억류된 이들을 즉시 송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0일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 정상회의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녹색기후기금 1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존 산림 파괴 문제와 관련해 2030년까지 산림 파괴를 중단시키기 위해 향후 5년간 아마존 펀드 및 관련 기후 활동에 5억 달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의체엔 한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 회원국, 유럽연합, UN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현지 시간 20일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첫 지구 궤도 시험 비행에 실패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날 오전 8시 33분 우주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쉽을 발사했지만 이륙한 뒤 약 4분 만에 돌다가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궤도 비행에 실패하긴 했지만 스페이스X 중계팀은 스타쉽이 처음으로 이륙에 성공했다는 데 고무돼 오늘은 정말 굉장한 날이었다며 자축했습니다. 한편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에 사람과 화물을 보내기 위해 개발해온 우주선으로 총 길이가 120m에 달하는 역대 로켓 사상 최대 크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필수 예방접종을 놓친 어린이가 1,2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870만 명의 어린이는 단 한 차례의 예방접종도 받지 못했습니다. 유니세프는 현지 시간 20일 발표한 2023년 세계 어린이 현황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어린이들이 급증했다며 아프리카가 아동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또 작년 아프리카 54개국 가운데 34개국에서 홍역, 콜레라, 소아마비 등이 발병했다며
올해 초 콜레라 발병으로 1천여 명이 숨진 아프리카 남부 말라위는 2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공기가 더 탁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북, 영남을 중심으로는 매우 나쁨 단계, 충남과 호남 지방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수도권 지역은 오전 중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구름만 지나는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강릉 1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2도, 대구 19도, 부산 17도, 제주는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한 데 대해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양국 관계 개선 합의에도 도발을 이어가는 일본의 속내가 궁금한데요. 양보 없는 일본에 먼저 화이트리스트를 복원시키기로 한 한국 정부. 무조건적 양보만이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구상에도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결과야 더 지켜봐야겠지만 국민을 이해시키는 것도 정부의 몫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